속보입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내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예산에 이 정도를 쓰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신 분들만 빠르고 정확하게 오늘처럼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바로 눌러주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이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보만 이제 요약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게 오늘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오진 않았고요. 한덕수 총리의 이 대독 형식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와서 윤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을 한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예산안이 총 677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많아졌고요.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맞춤형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충추 외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중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는 맞춤형 약자 복지, 그 다음에 경제 활력 확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을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직신을 하고 있어요. 누적된 고금리죠. 그다음에 고물가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내용은요. 첫 번째로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맞춤형 지원은 뭐냐면 이제는 소상공인이 처음 했을 때, 그다음에 사업하는 중간에,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워서 이제는 엑싯, 말 그대로 이제는 폐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폐업 앞둘 때 또한 폐업한 후에 이렇게 맞춤형,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겠다. 요거는 뭐죠? 직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통해서 받았던 집적 대출이 있을 겁니다. 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연장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속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로서 끝나는 건 아니다. 내년에도 요거 진행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요거는 신규죠. 신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조건은. 근데 아직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팩트고요. 아마 내년도 진행되면 이 영세 소상공인이 누군지를 밝힐 거예요. 참고로 전기요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세 소상공인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월 매출 3천만 원부터 시작했었어요. 욕 지질이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점점 늘려서 지금은 1억 400만 원 매출,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들에게 이제는 주는 게 현재 이제 전기요금 지원이죠. 이 기준으로 갈지, 어떤 기준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 기준은 아직 모른다라는 거, 내년도에 나오겠죠. 자, 금액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연간 30만 원이에요. 1회입니다. 1회. 한 번 받으면 끝나요. 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배달비 지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달비는요, 택배비도 됩니다. 택배비도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달비다 보니까 이제 라이더, 한마디로 이제는 뭐 배민이라든지 이렇게 뭐 쿠팡이츠라든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배달비뿐만 아니라 택배비도 돼요. 택배비. 그래서 배달비 다 포함입니다. 요거를 30만 원 안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래서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계속 갑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이거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요게 뭡니까? 이게 소상공인인데 이거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뭐 될 만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소기업으로 한 단계 이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이 들으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죠. 예, 나랑 먼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유망 소상공인을 그러면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한 100억 원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분들일 텐데 사실상 글쎄요, 뭐 1억 안 되는 이런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뭐 유망 소상공인의 매출이 없어도 기대 가능성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망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발표도 해야 되고요, PT도 해야 되고, 또한 정부 그 관계자들의 눈도 들여야 되고, 그 얼마나 많은 대외적인 활동이 있겠어요. 생계형 소상공인분들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PT하거나 그런데 나가서 발표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고. 대부분이 벤처예요, 벤처.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벤처의 느낌이 나는 그런 젊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가는 거겠죠. 그래서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 4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30조 원인데 플러스 10조, 그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40조 이상이죠. 그래서 새출발 기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아시겠지만은 폐업을 하시는 분들, 그죠? 이제는 내가 한계 차주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상. 한계 차주까지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뭐 폐업이죠, 뭐 그게.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빚이 많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받는 게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에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 요거는 뭐야? 이제 폐업, 취업, 구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내년에 나오는 게 또 뭐예요? 폐업 지원금을 높여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폐업, 취업,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좀 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구직 프로그램에서 구직지원금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내년부터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영상 꼭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러면 구직급여라고 해갖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 받을 때에 돈을 또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정보를. 이런 내용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되고요. 근데 오늘의 상품권 또 얘기했죠. 5조 5천억 원 정도 발행 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하겠다. 요거는 전통시장, 그 다음에 이제 상가들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의 상품권 쓰는 곳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지역 상품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쪽에는 굉장히 좀 도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대한으로 풀겠다. 자,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내년부터 수입 안정 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수입 안정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어민만 해당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작황에 따라서 나의 수입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 안정에서 안정보험이라는 걸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일정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면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산지와 소비자 간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 농가소득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산지와 소비자 간의 온라인 거래를 확보해서 중간 유통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도 싸게 살 수 있고, 그 산지도 더 많은 이득을, 말 그대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요거는 솔직히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소비자한테는 좋은데, 그러니까 중간 도매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예, 요게. 그래서 유통업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 보면, 그러니까 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이제는 생계를 또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보는데, 취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취지는. 왜냐면 워낙 지금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뭐 농가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물론 이제는 총리가 대독을 했지만은 이 9가지를 이제는 얘기를 했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사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계속적으로 좀 흘러왔던 내용이 이제 오늘 그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확고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이제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이 있는 이 행정부가 내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심의 의결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국회에서 이게 수정될 수가 있어요.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뭐 그걸 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예산안은 이렇게 짜져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흘러갈 거고, 만약에 뭐 국회에서 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대로 이제 내년에 반영이 되겠죠. 자,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의견이 계속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의견이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자, 어제가 아니죠. 그제였죠.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주간지원금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견을 한번 좀 담아봤어요. 자, 롱롱 죽겠지라는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너무 공감돼 갖고요. 나는 대출이 왜 생겼을까라는 이제 주제로 시작합니다. 타이밍 잘못 잡아서 장사하다 보니 코로나 터지고요. 별거 아니겠지 생각으로 장사하다가 일이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찾아왔고요. 인원 제한, 영업 제한 매출 90% 가까이 떨어졌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한 달 월세밖에 안 되고요. 울겨겨져맞기로 대출받고 1년간 버텨보자 3년이 됐어요. 그쵸.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울겨겨져먹기로 대출받고 1년만 버텨보자 했는 게 그게 벌써 3년이 돼버렸고, 1년마다 대출받아 버티는데 대통령 선거가 왔죠. 코로나19 손실 완전 보장 공약은 저세상 공약 날라갔죠. 대출 성실 상환에서 열심히 갚았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건 또 대출받으래. 대출이 일부러 연체하는 사람에게는 탕감대주네. 이거는 새출발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손실보상 완전 보장 공약, 저는 이거요. 여러분,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한번 큰 맘 먹고, 물론 재정 준축이고 재정을 아끼고 있지만, 진짜 다른 것 다 그냥 필요 없고 이것만 하나만 딱 해도 진짜 엄청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거가 뭐야? 이게 손실보상 완전 보장이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 하나만 진짜 딱 몰아서 지원해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진짜 이 짧은 글로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 흐름을. 그래서 제목이 이건 겁니다. 나는 대출이 왜 생겼을까요?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의견이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져서 내년도 예산안 이제는 심의 의결을 했을 때에 소상공인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우리 여정 가족님끼리 같이 이야기하고요. 서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여정님, 여정 아카데미 11월 달 강의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11월 달은 좀 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한 달 기간으로, 한 달 코스로 이제 마케팅 수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11월 달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갖고, 그래서 너무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는 좀 뒤돌아볼 시간이 연말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좀 한 해를 뒤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11월 달에는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께 얘기도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10월 달 강의로 마무리하고 12월 달을 합니다. 12월 달 강의를 하겠는데, 여정 아카데미라고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화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어요. 근데 11월 달 강의는 쉬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이제 매출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뭐 전방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보 드린 것들 보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또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 의견이 모아져서 그게 여론이 되고요. 그 여론이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그게 우리의 여정 가족님들의 힘인 거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잘 됩니다. 그죠?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살면서 그런 생각해요. 뭐 환경이 안 좋고 주위에서 뭐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그럴 때마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의기소침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렇게 이게 말로 표현할 때 기분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정말 자신감도 생기고 굉장히 또 의욕도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게 있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도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정말로 힘이 내고 의욕도 넘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또 계속 매일매일 여정 채널 오셔서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아시겠죠?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